자, 앞서까지는 실제 파이썬이 변수는 어떤 이름을 써야 되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봤다면 1-2의 내용부터는 실제 변수를 다루는 내용을 쭉 진행할 겁니다. 앞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의 내용을 인지하지 않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오류, 사소한 실수인데도 이상한 에러를 보실 일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잘 인지하신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신다면 좀 더 내용을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내용, 실제 변수를 생성하고 삭제해 볼 겁니다. 그리고 빈 변수를 생성하고 연산들을 하고 마지막 시퀀스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변수의 생성과 삭제는 파이썬에서만 유일한데 변수 이름 1, 변수 이름 2, 변수 이름 3은 값 1, 값 2, 값 3으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변수 이름의 개수와 값의 개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할 경우 나열된 순서대로 변수 이름 1에는 값 1이, 변수 이름 2에는 값 2가, 그리고 변수 이름 3에는 값 3이 자동으로 할당 저장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변수에 값을 할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x에는 10을 할당하고 y에는 20을 할당하고 z엔 30을 할당한다. 이렇게 쓰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 이게 줄로 구분되어 있고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난 파이썬이 이런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x, y, z에 10, 20, 30을 할당해 주세요. 그리고 x, y, z를 실행하면 각각 10, 20, 30이 할당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런 방식도 파이썬은 가능합니다. 변수 1은 변수 2, 변수 2는 변수 3, 그리고 변수 3은 값. 좀 특이하긴 한데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지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변수를 정의할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 이름에 할당된다라는 순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변수 3에 할당되고 변수 3에 있는 값은 이 는에 따라 변수 2에 할당되며 변수 2에 있는 값은 변수 1에 할당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값으로 앞에 있는 변수에 모두 할당이 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자동으로 할당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만 유일하게 이 방식이 현재 가능합니다. 조금 로지컬하게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그냥 나는 x랑 y랑 같은 값 쓸래. 근데 그걸 10으로 해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타이핑할 수 있고 그거를 컴퓨터가 작동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파이썬은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x, y, z를 하면 당연히 모두 10이 할당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A에는 1을 할당하고 B에는 문자열 파이썬을 할당하고 C에는 리스트 1, 2, 3을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출력을 하면 당연히 1, 파이썬 1, 2, 3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파이썬은 DEF는 10이라는 숫자, 35.2라는 숫자, 그리고 파인애플이라는 문자 이렇게 할당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DEF가 숫자, 숫자, 문자가 출력됩니다. 또한 파이썬에만 유일한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변수 1, 변수 2는 변수 2, 변수 1 이란 식입니다.
여기엔 어떠한 값도 없는 모양이라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굳이 앞에 있는 로직을 붙여 해석을 하면 변수 1에는 변수 2 값이 할당되고 변수 2는 변수 1 값이 할당된다입니다. 그래서 변수 1과 변수 2가 서로 값을 바꾸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지컬하게도 아무리 사람이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변수 1에 변수 2의 값을 할당을 했어. 그럼 변수 1 값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 1에 다시 변수 2의 값을 할당하면 다 변수 2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로직이 리저너블해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말한 로직대로 변수 1, 2는 모두 변수 2로 통일될 겁니다. 이러한 표시는 사실은 좋은 표시는 아니에요. 추천드리는 표시는 아닌데 파이썬이 그만큼 쉽고 심플하고 사람의 로직을 강력하게 반영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변수 2는 변수 1에 할당이 되지만 여기에서의 변수 1은 할당된 값이 아니라 이전 변수 1로 자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오류를 써도 사람의 인식대로 써도 파이썬은 컴퓨터한테 작동해 사람이 의도한 건 이거야 라고 세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통상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값을 치환할 때는 별도의 변수 3을 만듭니다. 그래서 변수 1을 변수 3에 저장을 했다가 변수 2의 값을 변수 1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변수 2에는 변수 3에 있는 걸 저장을 합니다. 이런 로직을 다른 프로그래밍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 헷갈릴 게 없죠? 애초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 1을 저장해 놓고 변수 2의 값은 변수 1에 넣고 애초에 변수 1의 값 저장된 변수 3은 변수 2로 넣어서 서로 값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리저너블한데 유일하게 파이썬에서만 이렇게 변수의 이름을 바꿔서 입력을 하면 알아서 치환 기능을 실행해 줍니다. 보겠습니다. x와 y엔 10과 20을 할당하여 저장하였고 프린트 xy 하면 10과 20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x랑 y엔 y란 x로 다시 넣어줘 라고 하면 그런 다음 x의 값은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20이 들어가 있고 y 값은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은 값을 쉽게 치환할 수가 있고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수를 지우고 싶으면 del x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el x를 실행하면 x는 not defined, 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삭제 그리고 할당할 수 있고요.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할당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변수끼리 할당 시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게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쓴 게 변수끼리 할당을 하는 거였어요. 변수끼리 할당을 할 때 복사하지 않고 위에처럼 그냥 할당을 하면 원래 파이썬은 동일 변수로 취급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예를 먼저 볼게요. A에는 10, 20, 30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B는 A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방식은 A라는 값을 B에 할당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 A의 0번째 인덱스 값은 10이죠. 여기에 200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와 B를 출력해보면 A는 200, 20, 30이 되어야 될 거고 B는
그 전 a의 값인 10, 20, 30이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200, 20, 30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치환하는 경우니까 망정이지, 실제 파이썬은 변수를 할당할 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줘가 아닙니다. 그냥 A란 변수와 B란 변수는 같다라는 걸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을 바꿔주면 애초에 B는 A의 분신인 거예요. 같은 녀석인 겁니다. 그래서 B도 같이 2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는 파이썬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환할 때는 이런 편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실제 값을 할당할 때, 변수끼리 할당할 때는 이렇게 할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식은 복사해서 넣는 겁니다. 즉 a라는 값에 점을 찍어서 어떤 함수를 적용할게 라는 뜻이고, 이 점의 의미는 어떤 함수냐, copy라는 복사 함수를 쓸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을 복사해서 그 값을 b에 넣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와 b는 복제다, 동일한 거다와는 달라집니다. 즉 a의 복사본이 카피된 거지 나의 분신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a의 0번째 인덱스 값인 10을 200으로 바꾸면 a와 b를 출력했을 때 a만 바뀌고 b는 a의 분신이 아니라 a의 복사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10, 20, 30이 출력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덱싱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인덱싱. 그냥 a를 b에 넣어버리면 분신이 되지만 a에 0부터 끝에 있는 값까지를 인덱싱해서 넣어줘라고 하면 복사로 인식을 해서 일부 값이든 전체 값이든 복사 값이 b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 값을 바꾸면 b는 바뀌지 않고 10, 20, 3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변수로서 전달을 할 때 쓰는 방법이다 라고 인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 b에 튜플을 넣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life라고 넣으면 an 자동적으로 튜플의 내부 값인 파이썬이 a, 그리고 life는 b에 들어갑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였다면 이 기호를 벗겨내고 실제 하나하나씩 반복문을 써서 넣어줘야 됩니다. 파이썬은 그렇지 않고 알아서 값들이 할당됩니다. 마찬가지 a와 b를 튜플로 묶고 파이썬, life를 해도 튜플이라고 해도 안에 값들이 들어가도록 기능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리스트에도 차라리 애초에 a랑 b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 그리고 파이썬, life라는 리스트를 넣어주면 내부 값이 a, b로 들어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생성, 삭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변수 생성, 삭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구분된 변수 세팅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파이썬에만 유일하게 가능한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변수 생성 방법을 몇 가지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변수 이름을 1, 2, 3으로 놓고 값을 할당하면 알아서 위치에 맞게 들어간다. 그리고 변수 3개는 같은 값으로 하고 싶고 마지막에만 값을 넣으면 알아서 할당한다. 또한 변수끼리 치환 시 변수 1, 2는 변수 2, 1로 하면 알아서 치환된 값이 들어간다. 그리고 할당할 때는 변수끼리 그냥 같다라고 넣으면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분신, 복제가 되기 때문에, 분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A에 있는 값만 다른 변수로 할당을 하려면 copy 함수를 사용하던 아니면 인덱싱 방법을 사용해서 내부 값만 비록 복사해야 한다. 이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퀘스천이 있습니다. 다음 중 사용할 수 없는 변수명을 고르시고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변수명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 생성과 삭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빈 변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선 값이 있는 변수를 할당하는 거였고 이제는 빈 변수를 생성해 본다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 빈 변수란 NONE를 씁니다. 제일 앞에 문자는 대문자, 뒤에 세 개는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선 아무것도 없이 빈 상태 자체를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어떤 비어있는 문자,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집합, 딕셔너리와 다릅니다. false나 영과도 다릅니다. 너는 문자와도 다릅니다. 예시를 보시면 좀 더 느껴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예를 보기 전에 도대체 왜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용 시점은 애초에 이 변수, 내가 처음 보는 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사용되는 어떤 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뭔지 알 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 값이 없음이 들어간 변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때 어디 변수에 넣고 싶은데 혹시 그 변수가 앞에서 다른 데이터 저장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엔 진짜 이 변수의 값이 없을 때만 데이터를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꼼꼼하고 에러나 큰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값이 없는 변수를 만들 일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값이 정의되지 않거나 아니면 초기화, 애초에 다른 값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유지하기보단 좀 얘를 지우고 난 이 변수명을 그대로 또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초기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빈 상태의 자료형인 none으로서 많이 생성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x를 쓴다고 할게요. x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이렇게 실행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값이 없어. 아무것도 없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뭔 값을 넣어야 되는데 리스트, 문자, 집합, 딕셔너리에 비어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진짜 비어있는 변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변수. 앞에서 문자든 뭐든 비어있는 게 무엇인지는 보긴 했습니다. 그냥 괄호만 있거나 아니면 따옴표만 있는 것을 비어있는 값이긴 했습니다. 근데 변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비어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변수에 비어있는 걸 넣으려면 none을 씁니다. 그래서 none이라는 걸 x에 할당하고 이 x는 뭐가 들어있는지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none이란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none 문자와 다르다고 한 겁니다. 문자도 아닙니다. none은. 우린 이거 문자인데 따옴표도 없죠? 예약어입니다. 파이썬이 비어있는 변수는 none으로 쓸게라고 미리 occupy 점령해 놓은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도 쓰지 않습니다. 문자와 다르기 때문에 따옴표 쓰지 않습니다. 따옴표. 오케이. x에는 아무것도 없고 type x를 실행을 하면 non type이라고 나옵니다. 아무 형태가 없는. 그러면 이 none은 false가 아닐까? 라고 비교해보면 false가 아니랍니다. true와 비교해볼까? true도 아니랍니다. 즉 none이라는 건 빈 상태,
자료형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불리형 값으로도 인지하지 않고 아예 비어있는 non 타입이다. 이렇게 비어있는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변수의 값을 반영을 하던 아니면 비어있는 변수가 들어가 있던 이제 우리는 변수를 연산해 볼 겁니다. 연산. 이 내용은 앞에 배웠던 input, output에 있는 연산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 기능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하고 B 변수엔 20의 값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실행하면 30이란 연산이 실행됩니다. 마찬가지 변수도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A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하고 A 더하기 20을 하면 30이 출력되지만 여전히 A엔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를 실행하면 10이 출력됩니다. 만약에 값을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A엔 10을 할당하고 그 10을 20과 더해서 다시 A라는 변수에 재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럴 때 A는 3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엔 문자 변수지만 여기는 이미 값이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를 인지를 해서 앞에 음수를 붙이면 오케이? 앞에 숫자에다가 음수를 반영해 줄게 라고 해서 음수가 반영됩니다. 자, 이제는 추가적인 기능을 하나 넣어 볼 겁니다. 변수에 이렇게 값을 하나하나씩 설정해 줘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특정한 값을 입력받아 연산해 볼 거예요. 그땐 input 함수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변수에 할당해 주는 함수입니다. 단 이 입력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든 문자를 넣든 뭘 넣든 이 괄호 안에 넣는 값들은 입력 값인데 다 문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앱을 사용을 하든 뭘 하든 보통 우리가 뭐 터치를 하고 뭐 기능을 값을 입력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 앱을 만드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너라서 이 앱이란 서비스를 런칭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죠. 고객들이 어떻게 터치했는지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를 보고 그 값을 그대로 서비스에 녹여서 출력값만 주는 겁니다. 실제 고객들이 그들의 값을 입력하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내 앱이나 서비스, 이런 비즈니스의 값으로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풋과 같은 유사 기능들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쉽사리 편의상 우리가 입력값을 결정해서 변수에 넣지만 현실에선, 실제 삶에선 우리가 무언가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할 때는 대부분의 입력값들은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고객들인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input 함수를 반영한 기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input 함수는 그냥 input 하고 괄호, 빈 괄호를 넣으면 지금 별로 바뀌었죠. 아직 실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칸이 생깁니다. 여기다가 10 치면 끝납니다. 그럼 10이 출력됩니다. 내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능도 보면 입력한 값을 스트링 형태로 받아서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입력한 값을 출력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실행을 하면 인풋으로 내가 입력하는 값을 혹은 고객이 입력하는 값을
x라는 변수에 할당해 주겠니? 라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작동 중이죠. 별인 건 작동 중인 겁니다. 10이라고 넣으면 바뀌었고요. 뭐 출력값은 없었죠. x에 10이 잘 들어갔을까? 한번 확인해 보면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input 함수를 거쳤기 때문에 문자열의 형식인 것 뿐입니다. 문자열 형식.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x는 input으로 값을 받는데 input은 사실 프린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받습니다. 입력값을 넣어주세요. 이런 멘트와 함께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입력값을 제가 받는 중입니다. 입력값을 넣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10을 넣어주고 100을 넣어볼까 이번엔? 엔터를 치면 종료가 됩니다. 숫자로 바뀌고 그때 x를 실행하면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활용해 보면 아래와 같은 기능이 가능합니다. input a란 변수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b란 변수엔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풋이 두 개 생기겠죠? 그런 다음 a 더하기 b를 맨 아래 줄, 셀의 제일 아래 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력할 겁니다. 실행하면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10을 넣겠습니다. 엔터.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100을 넣겠습니다. 엔터.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출력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10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숫자를 넣긴 했는데 인풋은 전부 문자열로 출력을 간주합니다. 입력값을. 그래서 실제로 type x를 실행해 보면 x 앞에 있던 x는 문자열이고 마찬가지 a도 문자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아래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동일한데 입력받은 값을 인풋을 거치면 문자열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걸 int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앞에 input, output 내용에서 배웠던 정수형 형태로 바꾸는 함수를 다시 한번 거치게 합니다. 두 개의 함수를 거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입력값을 받는 함수 이걸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를 거친 후에 b에 할당합니다. 이렇게 함수는 하나만 거칠 수도 있지만 두 개 이상 거쳐도 됩니다. 나중에 배울 얘기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도 무수히 많은 함수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를 거쳐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숫자 10을 입력해 볼게요. 두 번째 숫자 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는 110이 나온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응용을 하면 아래처럼도 가능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a는 100, b는 10.5를 입력받아 합계를 출력하세요 라고 했을 땐 두 번째는 int 대신에 float를 넣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10.5를 입력할 건데 여기 int가 있으면 10.5는 int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float으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첫 번째는 100 엔터, 두 번째는 10.5 엔터를 하면 110.5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1, 변수 2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하여 값을 넣고 싶은가 봅니다. 그리고 input 문자열 .split 기준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변수 두 개를 만들고 싶다는 맞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값 두 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겠죠. 앞에 배웠던 변수 생성 삭제에 나왔었죠. 뭐 이런 형식처럼 변수 이름이 두 개면 값도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의 개수와 값의 개수는 동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여기서도 변수가 두 개 있으면 값도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input 문자열 .split 기준 문자열이 값 두 개를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특정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이거를 어떤 기준 문자열로 구분을 해서 두 개를 만들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변수 1엔 두 개의 문자열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받을 시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split이란 분리 함수를 통해 구분자를 지정하여 두 개로 구분한다면 이 문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temp라는 의미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변수엔 My name is KK라는 긴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temp라는 이미 문자의 값이 있고 점을 찍는다는 건 뒤에 있는 함수를 이 값에 적용해 다오 라는 뜻입니다. split이란 함수를 적용해 다오. split은 괄호 안에 있는 이 기준 문자열 또는 구분자를 사용해서 이 값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 문자열을 기준으로 이 tmp에 있는 값을 구분해 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분자 띄어쓰기는 my name에 하나, name is 하나, is kk 하나,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my 하나, name 하나, is 하나, kk 하나, 총 4개로 구분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했으니 붙이기도 할 수 있었죠. 그거는 어떤 기준 문자열 또는 구분자를 사용해서 이 값을 붙일 건가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 문자로 사용해서 뒤에 있는 함수를 적용해 주세요. 조인 함수. 근데 템프라 문자열 기준으로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 문자열을 사용을 해서 템프는 my name is kk였죠? kk. 애초에 이거는 구분자가 없으니까 이걸로 예를 들기 좀 뭐하겠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쓰는 게 낫겠네요. 이게 낫겠네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4개의 문자로 구분이 됐죠. 여기에 있는 게 4개로 문자로 구분된 겁니다. 이 괄호까지. 그러면 이때는 띄어쓰기가 없는 빈 문자열이죠. 빈 문자열을 사용해서 뒤에 있는 함수를 적용시켜줘. 붙이는 거야. 뭘 붙여야 되는데? 이 문자열을. 이 문자열이 뭔데? my, name, is, kk란 4개의 문자열을 띄어쓰기가 없는 빈 문자열로 붙여다오란 뜻입니다. 그래서 my, name, is, kk가 비어있지 않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띄어쓰기로 바꾸면 원래 템프 변수로 인자로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복원 가능하다 라고 이 내용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셀은 그럼 마찬가지 기능으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2개의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 input 함수가 2개의 문자를 받을 거고, 그거를 split 함수 콤마를 사용해서 구분된 값을
a와 b라는 변수에 넣어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두 개의 문자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지? 한번 여러 개 한번 보겠습니다. kk 해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문자열 맞죠? kk 그리고 해피 두 개의 문자열입니다. 별 진행 중이죠? 엔터. 에러가 납니다. 충분한 값이 없다. 두 개를 기대했는데 하나만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KK 그리고 공백 해피라고 했는데 파이썬 입장에선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한 거예요. 사실 따옴표가 K 앞에 Y 뒤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기준을 왜 하나로 인식하냐면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결론을 먼저 보면 KK 해피 하나의 문자열로 되어 있죠. 이 문자열에서는 왜 지금 인풋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냐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인풋 문자열이 하나의 문자인데 스플릿 함수를 만나서 콤마로 나누어라 라는 뜻인데 콤마가 없잖아요. 그럼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볼까요? 당연히 그러면 KKAP 하면 그대로인 거예요. 콤마로 구분할 게 없으니 이 값이 하나인 리스트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값이 하나니까 A와 B 각각 넣을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시로 넣긴 했는데 이걸 사용하실 때는 문자열 두 개를 입력할 땐 뒤에 스플릿 함수를 인지하시고 콤마로 구분해서 문자를 넣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kk 콤마 해피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콤마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스플릿이 작동을 할 거예요. 부조 작동 시켜볼까요? kk 콤마 해피 두 개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 코드를 따라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입력해야 되지? 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실행했을 때 KK 해피 엔터 이제 나오죠. 알아서 콤마로 구분된 값이 KK는 A란 변수에 해피는 B란 변수에 들어가서 각각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만약에 숫자 두 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스플릿을 하면 스플릿 값이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스플릿의 값이 없으면 공백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숫자 두 개를 연달아 써볼게요. 10, 100 에러가 납니다. 난 두 개를 기대했는데 하나밖에 없어. 스플릿 할 게 없어서 하나로 인식해서 그래요.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다시 실행을 했을 땐 10, 10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두 개 숫자가 인식이 돼서 스플릿이 돼서 두 개가 된 거고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A와 B는 앞에 예를 따르면 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걸 각각 int 함수를 통해 정수로 바꿔준 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110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A에는 int A로 A를 문자인데 int 함수를 거쳐 숫자로 바꾸고 B도 int 함수를 거쳐 숫자로 바꿔 그런 다음 더하기를 출력해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방식은 여러분들의 자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 건 map 함수인데
이렇게 매번 int라는 걸 쓰기가 귀찮으니까 map이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map하고 함수 콤마 값으로 사용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각 값에다가 이 함수를 적용시켜 주세요 란 함수입니다. 그래서 input 스플릿을 통해 숫자 두 개를 넣으면 int라는 함수 처리를 통해서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int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map 함수도 종종 자주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자, 아래 퀘스천은 정수 3개를 input 함수를 통해 입력받을 수가 있죠. 입력받아서 그 합계를 출력하시는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출력시키시면 됩니다. 다음, 변수의 비교와 논리 부분도 제가 사실은 앞에 있던 input, output 내용과 거의 중복이기 때문에 내용은 추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4개의 과목 점수가 있습니다. Korean, English, Mathematics, Science. 한 과목이라도 50점 미만이면 사실 이미 한 과목이 50점 미만이죠. 그러면 불합격이 출력되도록 비교 연산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비교 연산. 예를 들어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리아만 쓰면 코리안이 50점 미만인가요? 아닌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4개 모두 다 체크를 해서 한 과목이라도 50점 미만이어야 하죠. 한 과목이라도. 그렇게 해서 결과가 false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6 이 변수에도 비교나 논리 연산자 사용이 가능함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